여러분 안녕하세요. K한 김효지의 K씨입니다. 여러분의 인싸템 영화연예 주간학습지 주간김효캐 113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빙봉. 지난주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결혼했다는 소식과 브리트니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려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브리트니가 새 집을 질러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의 1180만 달러짜리 저택을 말이죠. 이 동네는 전 남편인 케빈 페더라인이 두 아들과 살고 있는 곳인데요. 브리트니의 집은 11,649평방피트의 거주 공간에 6개의 침실과 9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돌비 서라운드를 갖춘 영화관, 와인셀러, 심지어 선물 포장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엔 55피트의 수영장과 스파가 있고 원 베드룸과 원 바스룸 및 주방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도 있습니다. 이제 브리트니는 인스타 댄스 동영상 말고 집 좀 구경시켜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예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갑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요즘 물가가 다 미쳤더군. 맞아, 다 올랐지. OTT도 게임도 쇼핑도 다 비싸. 우리가 서로 총구를 겨누긴 하겠지만 한마디 하지. 서브샤크 VPN을 써봐. 브라질이 됐든 터키가 됐든 뭐든 싼 국가를 찾아. 그리고 결제하면 빙봉. 뭐 더 없나?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83% 할인에 3개월 무료,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까지 빠방하게 준다고. 오케이, 지금 바로 고고고 하겠어. 여러분, 에어리어 51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에어리어 51이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공군 기지 구역을 말하는데요. 1947년 뉴멕시코주에서 추락한 UFO를 회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일명 로즈웰 사건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UFO나 외계인에 대한 정보가 극비리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죠. 얼마 전 빌 클린턴 전미 대통령이 제임스 코든의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연방 요원을 에어리어 51에 파견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너무나 커져가는 소문에 어떻게든 대처해야 했습니다. 당시엔 극비리의 기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레이더에 안 걸리고 비행기를 띄우는 법이라든지. 그래서 극비구나 라고 생각했죠. 제가 알기론 외계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2018년에 힐러리와 하와이를 여행하던 중에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천문학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95% 확률로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더군요. 네, 지구에 가끔 오시거나 거주 중인 외계인 여러분, 이젠 좀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 대히트 드라마 중에 로스트라는 게 있었죠. 거기엔 김윤진도 나오고 This place, it's my punishment. 꽈찌쭈 형도 나온, 나 꽈찌쭈는 행복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그런 드라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매튜 폭스였는데요. 로스트 주연 이후 영화 몇 편에만 출연했을 뿐 배우를 사실상 관두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 피콕사의 새로운 드라마 라스트 라이트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드라마 출연입니다. 자신은 일에 있어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서부극을 너무 하고 싶었다. 그래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젠 아이들도 나이를 먹어서 나도 아빠로서 한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 작품의 스토리가 날 다시 일하고 싶게 만들었고 왜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라며 복귀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아내이자 모델 헤일리 비버가 자신의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 로드를 런칭했는데 이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발매 후 불과 며칠이 지나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가 저작권 침해로 헤일리와 브랜드를 고소한 것이죠. 패션 브랜드 로드 NYC는 헤일리의 스킨케어 라인이 자신들이 브랜드의 브랜딩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을 헛속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헤일리는 이전에 로드의 상표 취득을 원했으나 로드 NYC의 소유자 측이 그것을 거부. 심지어 헤일리가 사용하는 로고도 자신들의 로고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아들 자비의 알렉산더 머스크가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법적 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의 아들은 2004년 일론과 캐나다의 작가인 저스틴 윌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출생 때 지어진 이름이 방금 말씀드린 자비의 알렉산더 머스크였습니다. 일론과 저스틴은 2000년에 결혼하고 2008년 이혼했죠.
자비에는 트랜스젠더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4월 18세가 되자마자 자신의 이름 변경 및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이름은 비비안 제나 윌슨이 되었고, 생물학적 아버지인 일론 머스크와는 현재 함께 살고 있지도 않으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절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의 법적 증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동시에 향후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비비안에겐 쌍둥이 형 그리핀도 있습니다. 비비안이 어머니 성으로 개명한 것은 아버지 일론의 성 머스크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이 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어떠한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랜스젠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으면서도 다만 이러한 대명사 사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악몽이다 라며 LGBTQ+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데이라는 대명사를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 2,350만 명이 넘는 초대형 유튜버 로건 폴이 드웨인 존슨에게 손절당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로건은 2017년 12월 일본 아오키가하라에서 망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이 당시에 드웨인 존슨과 같은 홍보 에이전트를 공유하고 있었고, 이 동영상을 공개한 직후 드웨인이 로건 측에 어떤 것도 너와는 엮이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로건이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밝히길, 일본에서의 일이 있은 이후 분명히 난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웨인 존슨의 대리인이자 내 홍보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고, 드웨인이 네가 그와 찍은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삭제하래 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고백. 이어 드웨인에게 손절을 당한 것에 대해 로건은 우린 건전한 관계이자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맺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영웅이 나와 엮이기 싫다고 말하는 게 너무 슬펐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에 있어 가장 슬픈 일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건에 따르면 드웨인이 약 3개월 전쯤 인스타 DM을 통해 로건의 동영상 중 하나가 재밌다는 피드백을 줬다며, 이 DM에 답장을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드웨인을 리스펙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금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에피소드를 들려줬네요. 얼마 전 GQ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안젤리나 졸리와 공동 소유 중에 안젤리나가 상의 없이 무단 매각을 한 이유로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는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와인 회사 샤토 미라발 이야기였습니다. 몇 년 전 한 남성이 브래드 피트에게 다가와 이 샤토 미라발 부지 내엔 중세 십자군 시절에 들여온 수백만 달러의 금괴가 묻혀있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빠져들었다는 브래드는 너무 설레인 나머지 1년 정도 이 일에만 매달렸고, 무려 이 금괴를 찾기 위해 고가의 레이더 장비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산속에 숨겨진 금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래서인지 엄청 흥분되었었다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금괴 이야기를 브래드에게 부추긴 남자는 레이더 기기의 회사에 투자할 것도 종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지만 보물찾기만큼은 정말 즐거웠다는 빵형. 조만간 신칸센에서 벌어지는 대환장 파티를 다룬 액션 영화 블릿 트레인의 개봉을 앞두고 있죠. 전처와 법정 배틀도 앞두고 있고요. 인기 모델 켄달 제너와 NBA 선수 데빈 부커가 2년간의 연애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라기엔 살짝 애매한 감이 있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카다시안 가문의 장녀 코트니 카다시안과 트래비스 비커의 결혼식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새부턴가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른 것을 깨달았고, LA로 돌아온 켄달이 데빈에게 혼자 지낼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죠. 그리하여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다시 잘 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켄달은 혼자 지내는 중. 여러분, 데니스 리차드라는 배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전 어릴 적 봤던 폴 버호벤 감독의 벌레 선멸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인상적으로 봤었는데요. 그 밖에도 섹시미 하면 데니스 리차드로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배우 찰리 쉰의 전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데니스의 18살 난 딸 세미가 온리팬즈를 하죠. 온리팬즈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딸에 이어 데니스도 한다고 합니다. 6월 23일 데니스가 인스타로 자신의 온리팬즈 페이지를 홍보했는데요. 한 달에 $25, 3개월에 $67.5를 지불하면 데니스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찰리 쉬는 애가 아직 18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랑 살아서 이렇다 라는 식의 비판을 데니스에게 전했고, 데니스는 찰리의 비판에 대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이끌고 그녀의 판단을 믿는 것,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찰리 쉰도 모르는 엄청 깊은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부터는 조니와 앰버의 근황입니다. 끝날 조짐이 안 보이네요. 다만 입장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앰버는 아직 포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MBC의 뉴스 프로그램 데이트라인에서 인터뷰에 응한 앰버 허드가 수년 동안 의사와 나눈 대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There's a binder worth of years of notes dating back to 2011 from the very beginning of my relationship that were taken by my doctor, who I was reporting the abuse to. 이 서류에 따르면 2011년 조니 뎁은 앰버를 벽에 밀쳤고 2012년엔 잠옷을 뜯기고 침대 위로 내동댕이 2013년엔 벽에 밀리면서 위협을 받은 점도 적혀 있었다는데요. 앰버는 이게 전문적인 증거여서 재판 때는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조니의 변호인단은 앰버의 이번 인터뷰를 받아서 코멘트를 발표합니다. 앰버는 조니가 인생을 진전시키고 있는 와중에도 법원이 내린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려 같은 일을 또 반복하려고 합니다. 유감스럽네요 라고 말이죠. 조니는 다음 달에 열릴 재판을 준비 중인데요. 인사이더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카밀 바스케스와 팀플레이를 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열릴 이 재판은 2018년에 조니가 출연한 영화에서 로케이션 매니저를 맡았던 그렉 브룩스와의 재판으로, 그렉이 주장하길 영화 촬영 도중 조니에게 2차례 갈비뼈를 가격당했다며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렉 브룩스는 여기에 정신적 고통과 부당 해고 등 10건을 더해 손해배상을 요구 중이며 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장에 써있기로는 2017년 4월 13일 조니에게 촬영장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다가 욕을 먹고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숨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호원이 달려와 조니를 말렸지만 그렉 브룩스가 이번 건을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조니 측의 요구를 거부해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앰버 허드가 여동생과 미국의 저가 쇼핑몰 TJ 맥스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사를 탑니다. 앰버는 지난 MBC의 인터뷰를 통해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인정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끝내준다, 엄청난 렌트비의 집과 전세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건 뭘로 설명할 거냐 라는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렸죠. 앰버의 얼굴이 완벽하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영국의 외과의사 줄리안 데실바 박사는 디지털 얼굴 매핑 기술을 써서 2016년 레드카펫 때 앰버의 얼굴의 12개의 부분을 분석, 앰버의 얼굴 데이터를 측정해 봤더니 91.85% 완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처음 사용한 황금비는 수치적으로는 1.618로 그리스 문자 파이루스였는데요. 여러 생활 양식 및 디자인 속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파이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균형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니까요. 이 연구 결과인 즉슨 앰버의 얼굴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예상했던 지점이긴 했으나 역시나였습니다. OK 매거진에 따르면 앰버 허드가 조니 뎁과의 결혼 생활을 폭로하는 책을 쓸 준비가 되어 있고 출판사와 협상 중이라고 하네요. 한 업계 관계자가 밝히길 앰버는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폭로책 출판을 위해 협상에 들어갔고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앰버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자포자기한 상태로 모든 것을 밝히고 싶어합니다 라고 밝혔으며, 만약 이 폭로책이 정말 출판된다면 여기서도 또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게요, 조니 뎁과 조니의 변호인단이 앰버의 발언을 모두 읽을 것이고, 만약 앰버가 선을 넘는 순간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앰버의 대리인은 이 책 출판 계획에 대한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코멘트도 따로 내지 않았지만 향후 행보의 이목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조니 뎁 쪽은 승소 이후 상대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진행된 프로젝션 매핑 이벤트를 찍은 영상입니다. 잘 보시면 조니가 연기한 잭 스페로우 선장의 영상이 담겨 있고 얼굴이 나왔을 때 큰 함성이 들리죠. 조니의 목소리로 듣는 잭 선장의 대사도 나옵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디즈니의 간접적인 러브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니가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조니 뎁이 투어를 발표했습니다. 조 페리, 앨리스 쿠퍼, 토미 헨릭슨 등 록뮤직계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함께하는 조니 뎁의 밴드 할리우드 뱀파이어스가 2023년 투어를 돈다는데요. 할리우드 뱀파이어스는 팬데믹과 여행 제한으로 인해 원래 예정되어 있던 3월 투어를 취소했지만 2023년에 유럽을 기점으로 투어를 재개하며 내년 6월 독일 오버하우젠을 시작으로 6월 30일 마인츠까지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 총 6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리고 조니가 이젠 아예 부활을 넘어 인기 폭발에 돌입했다고 느끼게 된 일이 벌어지는데요. 조니 뎁이 1990년에 주연을 맡은 영화 가위손에서 사용된 가위손 소품이 경매에 출품되어 무려 81,250달러라는 초고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4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이 된 것이죠. 히트 영화에서 사용된 소품을 출품하는 프롭스토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출품 자체가 발표된 건 올해 5월 초였고 6월 21일에 출품이 되자 조니의 재판 승소에 힘입어 낙찰가가 솟구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번에 프롭스토어가 출품한 소품 중엔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톰 행크스의 절친으로 등장한 배구공 윌슨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역시 고액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1990년에 조니가 영화 속에서 실제로 타고 있던 오토바이도 출품될 예정이라는데요. 경매 시작가가 무려 25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업로드된 탑건 매버릭 완전 분석 영상도 즐겁게 봐주시고요. 김효캐 채널을 더욱 심도 있게 즐길 수 있는 멤버십 묘캐땅과 굿즈에도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주간 김효캐의 K였습니다.